자, 오늘 주제는 공매도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롱숏이라는 투자 행태가 시장에는 존재하고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헤지펀드들이 즐겨 쓰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고, 같은 산업에 있는 업체 중에서 펀드멘탈이 좋은 거를 롱하고, 롱은 매수입니다. 펀드멘탈이 나쁜 거를 숏하고, 숏은 공매도입니다. 국가 간, 예를 들면 유통업이라는 큰 업을 봤을 때, 왠지 아마존은 될 것 같은데, 아마존이 전 세계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은 그 로컬 업체들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존 롱, 로컬 업체 숏.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2015년부터 실행을 했으면 수익률은 엄청났겠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아주 기초적인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영상이지, 공매도를 옹호하거나 공매도를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 이런 게 있으니 우리도 알아야 되지 개미 투자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공매도 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을 종목은 이마트, 롯데쇼핑, 대한항공, 제주에어 등등인데, 한번 잠깐 볼게요. 오늘 이마트가 16만 1,000원으로 2,500원이 올랐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이마트가 이베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입찰 가격은 약 3조 5천억, 4조라고 나온 기사도 있고 3조 5천억이라고 나온 기사도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주간사인 골드만이랑 모건이 이 금액을 기자들한테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금액을 알 수가 없죠, 기자들이. 요는 이마트가 3조 5천억에서 한 4조 정도를 베팅을 했고, 그리고 롯데쇼핑은 3조를 썼다. 그래서 이마트가 가져갈 것 같은데, 이베이 본사가 원하는 금액은 5조니까 유찰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유찰이 되면은 이마트한테는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이거를 5조에 산다는 거는, 지난 2019년에 영업이익 650억, 작년에 800억이 좀 넘게 나왔죠. 2020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800억 나는 회사인데, 그거를 5조를 주고 산다. 5조면은 지금 이마트 시가총액 정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마트 한번 보시면, 자,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4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이베이가 5조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줘야 되나? 이마트에는 이마트 할인점도 있죠. 그리고 트레이더스도 있죠. 트레이더스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쓱닷컴에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밸류를 3조를 주고 들어왔습니다. 그거 지분 50%를 이마트가 들고 있으니 1조 5천억인데, 그때 들어왔을 때가 3조고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걸 다 더한 게 지금 시가총액이 4조 4천억 원인데, 이베이를 어떻게 5조를 주고 삽니까? 한번 롯데 쇼핑을 볼까요? 롯데 쇼핑은 더 가관이죠.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원입니다. 근데 롯데 쇼핑은 롯데 쇼핑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극장 체인 롯데 시네마도 롯데 쇼핑이 지분 83%를 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극장이 코로나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항공산업은, 항공 여행산업은 가격을 막 올릴 수가 있어요. 이코노미 클래스만 해도 티켓이 종류가 18가지라 제일 싸게 사는 것, 여기 싱가포르에서 한국까지가 제일 싼 티켓은 심지어 50만원대인데, 제일 비싼 티켓은 120만원입니다. 그럼 비싼 거를 많이 팔아도 되고, 그런데 극장은 겨우 이번에 1,000원 올렸죠, CGV가. 그래서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가 올릴까 말까 지금, 혹시 나도 1,000원 올리면 공정위에서 담합,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워너브라더스 같은 데는 나는 앞으로 온라인에 먼저 풀겠다, 극장에 안 가고, 아니면 극장에 같이 풀겠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극장에 안 가도 되는 거죠, 신작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 체인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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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그 롯데 시네마의 83%를 보유하고 있는 게 롯데 쇼핑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 쿠팡이랑 싸우기 힘들어서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쿠팡이랑 싸우기 힘들고 어차피 네이버랑은 안 될 것 같으니 이베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 바짝 올라왔을 때 지금 최대점에서 박수 칠 때 떠나라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5조는 너무 비싸다. 3조 미만으로 샀으면 좋겠다. 이마트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특이한 내용이 오늘 좀 특이한 매매 내용이 나왔습니다. 롯데쇼핑은 3.2% 정도 하락하고, 왜 하락했냐?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공매도가 27,448주, 비중이 14.74%고요. 이 공매도 수량은 지난 5월 21일 이후에 가장 높은 공매도 수량입니다. 롯데쇼핑은. 만약에 이베이를 샀던 게, 아, 둘 다 누가 사든지 간에 너무 비싸게 사고 이건 루즈 게임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공매도가, 이마트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마트의 공매도는 지난 6월 3일 이후 최소로 줄었어요. 1563. 아, 주가는 그리고 올랐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만주 정도 들어왔던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마트랑 롯데 쇼핑을 보면은 여러분, 이 공매도, 만약에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인데 한국 유통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마트는 앞으로 잘할 것 같아. 쓱닷컴도 잘하고 있고, 대형 할인점 부분은 이마트가 지금 독보적으로 계속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더스는 이제 창고형 할인점이죠. 트레이더스도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이마트는 계속 잘하고 실적도 계속 괜찮고, 롯데쇼핑은, 아, 이 극장 체인에서, 이 롯데 시네마에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고, 빅마켓이죠. 트레이더스의 그 경쟁자인 빅마켓 창고형 할인점, 지금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빼고 전부 다 문 닫았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할인점도 장사가 안 돼.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HTS 어느 걸 사용하시더라도 요 정도 그 재무제표를 요약해 놓은 거는 아마 다 있으실 건데, 자, 오른쪽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먼저 볼게요.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2018년 1조 7천억 원에서, 아니죠, 17조 원에서 2019년 19조 원, 2020년 21조 7,420억, 그리고 올해는 23조까지 될 거고요.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순이익도 적자였던 적이 2018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커머스 쪽이 성장하면서 쿠팡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든 건 있지만, 그래도 본업이 일단 잘 되고 있고, 대형 할인점이랑 트레이더스 창고형 할인점이 잘 되고 있고, 쓱닷컴도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거기에 W 컨셉도 인수를 하고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왠지 살아남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디스카운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거고, 자, 롯데쇼핑 한번 볼게요.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어요. 17조에서 17조 8천억에서 17조 6천억, 16조 4천억, 16조 5천억이 올해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마트는 올해는 작년 대비 거의 5% 이상 성장인데, 롯데쇼핑은 거의 비슷하고, 이 영업이익은 나와도 순이익에서 지금 순이익이 2,900억, 그전에는 거의 1조를 까먹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5,400억. 거기다가 대형마트 출점도 안 하고 있고, 창고용 빅마켓은 닫고 있어요. 자, 매니저가 보기에, 아, 그러면은 롯데 쇼핑하고 이마트, 쿠팡, 이베이 코리아, 네이버, 이 유통 전쟁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 쿠팡이 될까? 네이버가 될까? 이마트가 될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마트는 승자, 롯데 쇼핑을 만약에 폐사라고 어떤 매니저가 결정을 했다. 근데 주가는 이마트는 싸 보이고 롯데쇼핑은 비싸 보이는데,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니까 비싸 보이고, 이마트는 실적이 좋을 거니까
싸 보이고 이런 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까지나 그냥 가정입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 상황에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에 상장돼 있으면 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를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베타라고 하는데요. 이마트의 베타는 여기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0.89599입니다. 이거는 지난 1년간 베타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난 1년간 여기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코스피가 만약에 1000에서 2000이 됐다. 그러면은 이마트는 약 89.59%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1000에서 2000이 됐으면 이마트 주가가 1000원이라 그러면 1895 정도 상승할 거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베타라 그럽니다. 이마트가 베타가 0.89, 그러니까 시장보다 진폭은 낮은 주식이다. 이마트는. 그리고 롯데쇼핑은 베타가 0.97이에요.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동행하는 정도가 약 0.97이다. 그러면 이마트보다 시장에 조금 더 밀접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둘 다 양수잖아요. 0.97도 양수, 0.89도 양수. 그 말은 시장이 1 올라갈 때 이마트는 0.89 올라가고 롯데쇼핑은 0.97 올라가는데 시장이 1 떨어지면 이마트는 0.89 떨어지고 롯데쇼핑은 0.97 떨어진다. 자, 이 상황에서 매니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가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롯데쇼핑이 비싸 보이고 이마트가 싸 보이니 나는 그러면 이마트를 롱, 롯데쇼핑을 숏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커머스가 시장을 침투하기 시작한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마트, 롯데쇼핑 장기 차트를 보면은 장기 수익률이 형편없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어떤 매니저가 2020년 1월 1일에 그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때도 이미 쓱다커버는 다 있었고 이마트가 1등이었고 롯데쇼핑은 계속 헤매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나는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도 전이죠. 1월 1일이니까. 그때 펀드멘탈이 좋아 보이는 이마트를 사고 롯데쇼핑을 팔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매니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나는 주가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기업만을 놓고 봤을 때 이마트는 싸 보이고 롯데쇼핑은 비싸 보여. 그래서 이마트를 매수, 롯데쇼핑을 공매도 했다고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지금 나오는 차트입니다. 이 투자자의 이런 롱숏,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롱숏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은 매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이 2020년 1월이고요. 이 시점이 2020년 1월 1일인데 주가가 그렇게 폭락을 하던 3월 달에도 롱숏 포트폴리오는 성과가 올라갑니다. 심지어 내가 만약에 코스피를 다 사들고 있거나 삼성전자 하나를 사들고 있거나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 그래도 주식시장이 다 폭락을 할 때 베타만큼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베타만큼 빠집니다. 근데 롱숏을 해놨으면은 펀드멘탈이 약한 건 더 많이 빠지고 펀드멘탈이 좋은 건 더 덜 빠지고 그런 아주 명확한 결과를 지금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월 2일 장 열렸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마트를 사고 롯데쇼핑을 팔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까지 보였으면 약 38%의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38.98%. 그리고 심지어 그 3월 달에 폭락할 때 그때 수익이 또 38%인 겁니다. 그 주식이 폭락하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이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펀드멘탈을 보고 롱숏을 하는 플레이어가 특히 외국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은 롯데쇼핑과 이마트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생각나는 거 있으시 않으신가요? 만약에 항공 운송업을 본다고 했을 때 대한항공이 실적이 좋은 이유가 뭐죠? 대한항공은 화물 때문에 실적이 좋잖아요. 근데 화물이 없는 항공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힘들죠. 이스타항공은 지금 매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 버짓 에어라인이라 그러죠. 그런 뭐 에어 제주 에어, 그 에어 부산 이런 회사들 어떻게 됐죠? 한번 봅시다. 자, 이 차트는 뭐냐면 대한항공은 화물 부분이 있으니 좀 버틸 거다라고 생각을 한 투자자가 대한항공을 롱을 하고 에어 부산을 숏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됐냐 하는 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시점은 역시 1월 1일이고요. 자, 그렇게 폭락할 때도 3월 달에 그렇게 폭락할 때 수익률이 18% 플러스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요 에어 부산이 훨씬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숏한 데서 이익이 엄청나게 난 겁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떨어졌는데 대한항공이 떨어져서 손실 본 것보다 에어 부산을 공매도 쳐서 얻은 이익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120%, 시장이 그렇게 하락할 때도 전혀 무섭지 않게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3월 달에 그렇게 초폭락 장세 중에서도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는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120%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에어 부산은 얼마 전에 거래 정지가 들어갔죠. 이렇게 펀드멘탈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잘 골라서 롱숏을 취하면 수익률의 변동성이 최소화되고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했을 수가 있는 얘기고, 잘했을 때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어떤 애널리스트, 어떤 펀드 매니저가 아니야, 대한항공 땅콩 에어라인이라서 국민들이 안 타기 시작할 거야, 대한항공 나빠, 대한항공을 숏하고 에어 부산을 롱을 했다, 그럼 마이너스 120%, 지금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115%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현대차롱, 기아차 숏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시장에. 아, 그러면은 테슬라롱, BMW 숏 있나요? 독3사 중에 전기차 대응이 가장 느린 회사가 BMW인데, 럭셔리 독3사 중에, 그럼 테슬라롱, BMW 숏, 아, 시장이 당연히 있죠. 일본 회사들은요, 당연히 있죠. 미국 회사롱, 일본 회사 숏, 뭐 닛산 숏, 현대롱 당연히 있죠.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분명 있습니다. 현대 내연기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언젠간 이거 뻥 터질 거야, 그러면서 현대차를 숏하고 일본차를 롱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세상에 투자자는 너무너무 많으니까,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가 약 280만 명인데 현대차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한 100만 명은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잘 알아보고 그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수는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정확하게 주주 수가 그 작성일 당시 몇 명인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주주 수가 약 28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 같은 개인이 만약에 삼성전자 샀다, 그럼 카운트가 1이 올라가고, 만약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샀다, 그럼 그 카운트가 1이 올라갑니다. 개인, 법인 전부 합한 겁니다. 만약에 세계적인 헤지펀드죠, 밀리니엄 헤지펀드가 샀다, 그럼 또 1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개인 다 포함한 주주 수가 280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이 있죠. 삼성전자 결국 안 될 거야, 애플한테 밀려서 휴대폰 사업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 숏, 애플 롱하는 투자자도 당연히 있겠죠. 네, 280만 명 중에 그런 사람 한 명 없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목의 경우인데, 한번 사고를 확장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유가 크루드 오일을 숏하고 카파죠, 구리를 롱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때문에 구리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은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 생산 2030년, 2035년부터 생산 안 한다는 회사들은 지금 점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도 아마 2040년 넘어가서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걸 아마 상용차를 제외하고는 승용차 부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거나 이런 미래 이동형 수단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수단에서는 구리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될 거고 지금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차에 비해서 그래서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크루드 오일, 숏하고 하이그레이드 카퍼 이거는 이제 나이메스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거를 롱하자 그렇게 했을 때 실적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똑같아요. 팬데믹 때 그 3월달 그 마이너스 유가가 마이너스로 갔던 게 언제였냐? 4월 아마 만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지금 요 차트에서 1불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장중 가격이 그랬고요. 마이너스 14불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틀먼트 프라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날에 그 정상 가격은 1불이었습니다. 1달러. 그때 이 롱숏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81%가 됐었네요. 구리롱 크루드 오일 숏일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크루드 오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이 43%로 낮아졌는데 놀라운 것은 역시 손실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이 포트폴리오 구리롱 크루드 오일 숏일 때 이게 43%인데 지금 같은 시기에 이게 왜 43%까지 내려갔죠? 가장 높을 때 65%였는데 크루드 오일이 반등하고 있죠. 크루드 오일이 반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거 일시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여기서 크루드 오일 숏 카프리 롱이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물론 지금 그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텀을 보고 계속 비중 맞춰서 롱숏을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제는 정말 잘 됐을 때 컨셉에 맞는 분석이 맞았을 때 얘기고 만약에 그게 아니래 전기차 앞으로 뭐 별로 안 할 것 같아 이제 뭐 탄소 규제 그런 것도 좀 더 릴렉스하게 가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 늦춰진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폭락하고 크루드 오일이 폭등을 한다 예전같이 100달러 가는 시대가 온다 배럴당 그러면은 이게 또 엄청나게 깨질 수도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롱숏은 내가 산 게 올라가고 내가 공매도 친 게 내려가면 좋지만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산 게 떨어지고 내가 공매도 친 게 올라간다. 그러면 멘붕이죠. 거기다 숏은 빌려서 팔아야 되니까 빌려서 팔 때 이자도 있습니다. 빌려서 팔 때 이자도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이자가 이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뭐 예전에 2017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공매도 수요가 확 증가해서 연간 대여 이자율이 막 25%, 28%를 줘도 못 구하는 시기가 있었던가 하면 하이닉스 같은 거는 연간 이자율이 아마 한 1%, 2%도 채 안 되죠. 1%, 0. 몇 퍼센트.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 이 패시브 펀드에 누구나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나는 팔 생각이 없어. 그럼 그냥 빌려줘서 이자라도 얻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